안녕하세요. 바커스 라이브입니다. 오늘은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일렉 기타 사운드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크게 제가 사용하는 일렉 기타는요, 세 가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버드라이버가 걸린 거 하고요. 그 다음에 크린 기타, 그 다음에 크린 기타에서 이제 소위 말하는 꾹꾹이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하이 게인을 좀 썼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이제 즐겨 사용하는데, 이것들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또 연주할 때 어떻게 이제 활용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일렉 기타를 활용하기 위해서 이제 크게 이제 세 가지죠. 엑스터치 미니라는 컨트롤러와 그 다음에 보시는 바와 같이 아주 오래된 올드 키보드입니다. 키보드. 그 다음에 이제 영상에는 안 보이지만 푸페달, 라인 6사에서 나온 푸페달이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이용해서 실제 연주하는데 활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일렉 기타가 어떻게 해서 음색이 만들어졌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거를 기존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플러그인을 바이패스 하고요. 기타 사운드만 들어볼게요. 좀 우스꽝스럽죠? 이제 옷을 홀랑 벗으니까 좀 우스꽝스럽게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이 소리를 좀 이제 에뮬레이터 들어가기 전에 사운드를 좀 보정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오랜 연구 끝에 이 플러그인을 활용함으로써 에뮬레이터 들어갈 때 좀 더 안정적인 사운드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운드바이스의 디지털 플러그인명은 프론트 DAW라는 플러그인입니다. 그래서 이걸 활용함으로써 소리가 좀 더 헤드룸을 좀 넓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인 색채가, 기타 색채가 좀 변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마 휴대폰으로 시청하고 계시거나 그러신 분들은 큰 느낌을 잘 못 느끼실 겁니다. 그렇지만 톤 엘레이터, 기타 에뮬레이터 들어갈 때는 소리가 좀 변화가 있습니다. 자, 볼까요? 바이패스 했습니다. 바이패스 온. 네, 이런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프론트 DAW를 이제 사용자마다 조금씩 그때그때마다 그때그때마다는 아니겠지만 제가 이제 최종적으로 만든 거라 굳이 뭐 지금 얼마 전에 제 악기를 분양받으신 분은 아마 이쪽 분야에 처음이시니까 되도록이면은 만지지 마시고 그냥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어, 어, 만지지 말고 사용하시고요. 이제는 어느 정도 사용하시는 게 충분히 어, 학습이 되었다면 그때 이제 한 번씩 조금씩 만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두 번째 이제 에뮬레이터죠. 이 에뮬레이터는 이제 STL 톤 엘레이트라는 그 에뮬레이터인데요. 이 에뮬레이터는 기존에 이제 CPU 연산으로 해서 어떤 음색을 기타 사운드로 이제 효과를 내는 것이 아니라 IR 방식, 임펄스 리스폰이라는, 그러니까 실제 사운드를 샘플링화 시킨 겁니다. 샘플링화한 거를 그 웨이브 데이터로, 그러니까 웨이브 파일로 실제 기타 사운드가 오면은 그걸 그 소리로 입혀서 내보내는 방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우리 같이 가상악기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최저 레이턴시는 아무래도 연주에 큰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CPU 부담 등등 여러 가지에 있어서 굉장히 장점이 많죠. 그래서 실제 라이브에 활용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우수한 그런 인터페이스인 것 같습니다. 그런 기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IR 방식이다 보니까 실제 VST 호스트에서 CPU 의존율도 굉장히 낮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자잘한 문제라든가 이런 건 절대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래도 CPU 퍼포먼스로, 그러니까 CPU 자원을 많이 활용하게 되면은 CPU 과부하로 인해서 뭐 셧다운 된다거나 뭐 등등이 있겠죠. 근데 요즘 나오는 이제 CPU들은 굉장히 고성능이다 보니까 아마도 그런 일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간당간당한 CPU가 정말 옛날 오래된 컴퓨터라면은 그러지 않을까. 어쨌든 예. 그래서 이렇게 IR 방식으로 되어 있고요.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앰프 헤드를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위 말하는 꾹꾹이. 그래서 여기는 뭐 이제 하이게 디스토션, 드라이브라 그러죠. 드라이브. 그 다음에 딜레이, 리버브 이렇게 세 가지가 준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헤드를 걸쳐서 그 다음에 이제 캐비넷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이 캐비넷에 바로 이제 IR로 사용합니다. 총 기본적으로 이제 팩토리는 5개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엑스트 캐비넷이라 그래가지고 IR을 이제 주변에서 이제 IR 사운드에 대해서 좀 이해가 가시는 분들은 이제 향후 제가 이제 그 IR 사운드가 좀 좋으면은 저와 저에게 이제 예, 분양받으신 분들은 서로 이제 앞으로 이제 공유할 수 있겠죠. 이 기타 사운드가 좋습니다 하면서 서로, 그러면은 이제 넣기만 하면은 기타가 이제 변환이 될 수 있는 그런 장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진 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이 반주기하고 기타 사운드하고 어느 정도 주파수를 좀 듣기 좋게 이제 매칭을 시키다 보니까 이제 EQ를 걸어서요. 불필요한 부분은 제가 좀 이렇게 좀 다듬었습니다. 그래서 패시브 EQ를 이용해서 좀 다듬었습니다. 다듬었더니 이제 이런 사운드가 된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오버드라이브, 디스토션이라고 해야 되나요? 오버드라이버라고 해야 되나요? 기타 사운드를 이렇게 만들어서 제가 이제 활용을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사운드를 한번 먼저 반주기하고 한번 같이 연주해서 한번 들어봐야죠. 곡목은 박상민의 멀어져간 사람아를 골라봤습니다. 네, 그래서 뭐 조금 정교하게 제가 연주를 못해도요, 너그럽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연주를 해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음색을 만들어 놓고 연주에서 이제 이 컨트롤러들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알아야 되겠죠. 자, 엑스터치 미니 기능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스터치 미니 기능을 6번하고 7번은 6번은 기타 에뮬레이터고요. 그 다음에 기타 악기고요. 그 다음에 7번은 앰프 에뮬레이터입니다. 그래서 7번을 열면은 이렇게 열립니다. 평상시에 연주할 때는 이 인터페이스 구조로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면은 이게 열리고 7번을 누르면은 기타 에뮬레이터가 이렇게 올라오죠. 그래서 연주하시면서 각종 정보를 이제 시각적으로 빨리 이제 정보를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두 개를 이렇게 눌러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는 이 로타리고, 돌리면은 로타리고요. 누르면 이제 엔코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엔코더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픽업이라 그러나요? 예, 기타 사운드를 수음하는 픽업 셀렉터입니다. 그래서 브릿지냐 미들이냐 이렇게 두 가지. 실제 오버드라이브는 뭐
브릿지 쪽 브릿지가 아니라 넥이라 그러나요? 목이 있는데 맨 앞에 첫 번째 있는 쪽은 쓰지를 않기 때문에 제가 우선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이제 세 개를 다 쓰시려면은 그때 가서 한번 이제 연구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이렇게 두 개만 했고요. 그 다음에 이걸 돌리면은 피크 포지션, 그러니까 그 픽업이 있는 데에서 뒤쪽으로 이렇게 피크로 이렇게 치는 소리와 앞으로 가면서 치는 소리가 서로 다르잖아요. 예, 그것도 여기서 실제 기타에서 에뮬레이터에서도 그렇습니다. 뉘앙스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어떤 소리를 원하게 놓고 써야 되는지 그런 것도 좀 고민해 보실 필요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두 가지는 고음, 실제 기타의 고음과 저음. 그래서 평상시에는 이제 닫혀 있을 때는 여기서 보시면 이 두 가지가 이제 고음, 예, 그 다음에 저음, 이렇게 이렇게 놓고 보시면서 이렇게 놓고 이제 다른 악기로 뭐 갔다가 오면은 이렇게 있고, 시각적으로도 얘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놓고 이런 놓고 한번 볼까요? 다른 데로 갔다가 뭐야? 그래서 왜 이게 왜 연동이 안 되냐 갑자기? 맞아, 연동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 램프가 지금 왔다리 갔다리 하죠. 예, 그러니까 저걸 놓은 것만큼 시각적으로 이렇게 바로바로, 예, 여기다 놨구나.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고음 저음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은 오버드라이브선 쓰지 않고요. 크린 기타에서는 이제 바레이션 이따가 이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 6번은 가면서 5번, 6번 뭐였더라? 만져보겠습니다. 이거는 엔코더만 썼습니다. 로타리는 지금 두 개가 놀고 있고요. 그 다음에 7번, 8번은 실제 이 기타의 볼륨입니다. 기타 볼륨. 예, 그래서 이게 메인 볼륨이라고 그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이 메인 볼륨이, 기타 메인 볼륨이 에뮬레이터 들어가고 난 다음에 이제 이펙트가 최종적으로 먹고 난 볼륨입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볼까요? 이거는 거의, 근데 이거 한번 디스토션 같은 경우는 만질 일이 없는데요. 마지막에 볼륨만 반주하고 이제 볼륨을 조절하기 위해서 만지겠죠. 그리고 하나 여기서 설명드릴 거는요. 이 노브는 천천히 돌리면요, 굉장히 미세하게 볼륨이 내려갑니다. 그러나 좀 빨리 볼륨을 내리고 싶다면 스피드를 좀 주시면은 이렇게 팍팍 내려갑니다. 예. 이렇게 속도를 내면은 제가 배속으로 확 하고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금 몸에 체화시키면은 연주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죠. 네, 그렇게 그런 기능을 갖고 있다고,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컨트롤러 사용하는 컨트롤러 쪽으로 봤고요. 그 다음에 키보드에서 이제 키 스위치라 그러죠. 요 키 스위치가 여기까지는 멜로디예요. 개방현, 기타로 말하면 개방현 E, 미 2고요. 여기까지 소리가 납니다. 그 다음에 E 플랫. E 플랫은 실제 기타 에뮬레이터에 보시면은 플랫 포지션. 그 다음에 페달의 D 7번 플랫으로 옮기고, E 플랫을 누르면 11번 플랫으로 옮기고, 이런 식으로 옮겼다가 내렸다, 옮겼다. 여기는 이제 시각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죠. 이건 뭐냐면은 같은 멜로디라도 같은 음정이라도 플랫에 따른 음정이 음색이 달라요. 그래서 그거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한번 들어볼까요? 이게 7번 플랫에서 나오는 음색이에요. 7번 플랫에서 나오는 음색은, 그러니까 7번 플랫을 거기서부터 멜로디를 치는 게 아니라 7번 플랫에서 솔을 지금 쳤을 때 가장 그 중에서 손가락이 자연스럽게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그 자리죠.
제가 기타를 확실하게 몰라서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음색만 다릅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11번 플랫에서 한번 들어볼까요? 지금 맨 위에 6번 줄부터 지금 소울이 들어가네요. 예. 다르죠? 완전히 다르죠? 예. 그래서 이렇게 플랫 포지션을 이동함에 따라서 어떻게 이제 멜로디를 칠 건지 또 고민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풋 페달 이제 A번을 한번 볼까요? A는 이제 유니션 밴드라 그래가지고요. 이거죠. 발로 이렇게 밟게 되면은 인터페이스에서는 지금 노랗게 불이 들어오는 걸 볼 수 있고, 예, 그 다음에 이렇게 여기서도 불이 켜지는 걸 볼 수 있죠. 온이 되는 거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D가 아까 전에 플랫 포지션이었고요. 그 다음에 바로 밑에 B 같은 경우는 이제 옥타브 위에 이제 5음 이렇게 루트를 쳤을 때 C라는 루트를 치면은 그 위에 이제 5음을 같이 입혀주는 그런 용도입니다. 그래서 실제 도와 소를 도만 눌렀을 때 5음을 같이 해주는 그런 연주 그렇게 편하게 연주하게 해놨고요. 그 다음에 키보드에서 이제 D 왜 건너뛰었을까요? 아까 E 플랫 설명하다가 그 다음에 D 뮤트 주법이죠.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D 플랫 혹은 C 샵은 어떤 이제 멜로디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기타를 슬라이딩해서 그런 퍼포먼스인데 뭐 사실 이제 키보드 상에서도 내가 이렇게 다운을 해놨어요. 이렇게 더더더더더 내려가게끔 반음을 피치 밴딩을 업 밴딩을 많이 쓰는데요. 이제 다운 밴딩을 하게 되면은 이런 효과를 내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고정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여기서도 보시면은 누르면은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C라는 키 스위치는 이제 온음 밴딩입니다. 온음인가요? 그렇죠. 온음 반음이 아니라 온음 밴딩이네요. 온음. 네, 이렇게 해서 키 스위치까지 봤고요. 키 스위치, 그 다음에 엑스터치 미니, 풋페달 사용하는 것까지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크린 기타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크린 기타를 넘어가서 보시면은 아까 전에 지금 오버드라이버에서 사용했던 거 모두 동일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추가된 내용은 이제 4번이 이제 두 가지 기능을 합니다. 첫 번째 이제 픽업 체인지 참. 이거는 설명 안 했네요. 크린 기타에서는 이 픽업 셀렉터가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나요? 참. 한번 볼까요? 어떤 픽업인가요? 그렇죠. 닉, 목 있는 데고, 그 다음에 센터 픽업. 그래서 음색을 한번 들어보면은 센터에 있는 픽업 셀렉터를 센터에다 놓은 거. 네, 느낌이 다르죠. 그래서 이렇게 이 버튼을 누르면 픽업 셀렉터고요. 그 다음에 고음, 저음,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네 번째는 턴을 했을 때 이제 바리에이션입니다. 그래서 바리에이션은 어떤 바리에이션이냐면은 기타 에뮬레이터에서 이제 디스토션이 이제 하이 게인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제 드라이브를 살짝 걸은 거예요. 그래서 드라이브를 살짝 걸어서 소리를 들어볼게요.
이렇게 놓고 빼고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살짝 드라이브를 걸어서 연주할 수 있게끔 4번이 그렇게 이제 그렇게 해놨답니다. 요만큼 썼던 거구나. 그러니까 원래 내가 이렇게 해놓은 게 요만큼이네요. 이렇게 들어볼까 다시요. 자, 7번 플랫에서 연주하고요. 이게 저기 7번 플랫 다시 해볼게요. 7번 플랫. 그 다음에 11번 플랫으로 가서 해볼게요. 달라요. 그래서 요 두 가지를 자주자주 아마 여러분이 연주할 때 습관적으로 좀 염두하면서, 그러니까 소를 처음엔 뭐 이제 귀로 이렇게 들었을 때 그 느낌을 잘 모르시면은 그냥 뭐 무시하고 연주해도 되는데요. 이제 자꾸 연주하다 보면은 기타의 그 묘미가 이제 느껴져요. 그래서 이렇게 플랫에 따른 기타 사운드의 그 특성이 좀 다르구나라는 거를 좀 이해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내 감성을 어떤 이 반주하고 이렇게 매칭을 해 나가면서 그 감성을 10분 발휘하기 위해서는 이런 미세한 것도 좀 염두하고 연주하는 그런 습관을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제가 사용하는 일렉 기타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봤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